전국에 계시는 라이프 MD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저녁에 만나 뵈니까 여러분 굉장히 색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파이널을 공부하신 다음에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2시간 동안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나왔다,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만 볼게요. 자, 파트 3는요, 첫 문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볼게요. 조금 글씨만 있어서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은 글씨를 위주로 잘 볼게요. 자, 생명보험 계약은요, 법규를 물어봅니다. 법이 뭐가 있냐? 생명보험에 어떤 법이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법을 물어보면서 맨 윗줄에 이렇게 써 있죠. 법은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이런 법들은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정답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겠죠? 이런 법들은요, 회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 저희 같은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들이 있느냐라고 보기 전에요, 제가 법 좀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생명보험 시험에서요, 법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상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보험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만나보게 될 거는 보험업법입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보험업법은 뭐냐?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보험업법 나왔다. 생명보험이 뭐다라고 정의한 법이 보험업법입니다. 그걸 물어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법에서 생명보험을 정의했다라고 물어봐요. 그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법에서 절대 정의한 게 아니라 보험업법에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글씨 볼게요. 상법은 뭐예요? 상법의 보험편은요, 생명보험의 계약관계를 구율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그래서 뭐 다 외우지 마세요. 상법 보험편 나왔다? 아,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뭐라 써있냐면요, 보험업법이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고요. 여기서는 인허가 감독 관련 법률이라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자, 따로따로 생각해 볼게요. 금융위원회가 나왔습니다. 그럼 금융위원회가 나오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이 생명보험에 적용되는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제가 만일 보험회사를 차립니다. 그럼 어딘가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 허가받는 곳이 어디냐면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닙니다. 단골로 금융위원회를 이름이 비슷하니까 금융감독원으로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해요. 자, 보험회사 설치할 겁니다. 제가 보험회사 차릴 거예요. 어디다 허락받는다? 금융위원회에다 허락받는다. 그리고 제가 만일 보험 상품을 만들었어요. 보험회사가. 그럼 또 어딘가에 신고해야 되겠죠. 그 신고하는 것도 어디냐면요, 금융위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뺄게요.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뭐라 써 있습니까?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옆에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률이라 써 있습니다. 자,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하나의 그냥 집단을 형성해서 고객한테 불리한 거를 서로 담합했다고 칠게요.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거 막으려고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독점 규제, 독점으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공정거래, 거래를 공정하게 하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음 볼게요. 밑에 여러분, 변액보험은 뭐냐면 라이브를 보시거나 한번 학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액보험은 보험회사 상품 중에 투자 상품입니다. 뒤에 나와요. 변액보험 투자 상품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나왔다, 변액보험 찾으세요. 그리고 맨 밑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보험사기 방지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법의 보험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걸 알아두시면 되고, 투자는 변액이다. 요거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비교할 건데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보험 하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한번 생각하시면 좋고요. 손해보험 나왔다.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동차보험 생각하세요. 자, 볼까요? 생명보험은요,
보장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입니다. 생존, 살고 죽는 문제를 보장하는 거를 생명보험이라 그러죠. 손해보험 뭔지 아세요? 자동차였죠. 자동차는 내 재산이었죠. 내 자동차가 부셔지거나 사고 났을 때 손해에 대한 보장을 받는 거를 손해보험의 보장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생명보험 볼까요? 보상 원칙은 뭡니까? 늘 말씀드리죠. 정액 보상입니다. 정해진 액수를 보상하는 거를 우리가 정액보상이라 그랬죠. 제가 예를 들어 종신보험 가입했어요. 제가 사망하면 얼마입니까? 1억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해진 액수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정액보상.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손해보험은 반대로 정액보상이 아닙니다. 뭘까요? 실손보상입니다.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하는 거죠. 제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1,000만 원어치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부셔졌어요. 그러면 저 얼마 받아요? 자동차 값이 4천만 원 다 돌려받나요? 아니죠. 사고 난 1,000만 원까지만 보상받죠. 그거를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장한다고 해서 실손보상이라 그러죠. 그리고 생명보험은 길어요, 짧아요? 예, 길어요. 장기이면서 종신, 죽을 때까지고요. 손해보험은 단기, 짧으면서 기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장기는 생명, 단기는 손해. 자, 그리고 피보험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피보험이익은 물건값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피보험이익이 뭐라고요? 물건값입니다. 근데 사람은 물건이에요?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사람에 관련된 보험이니까 피보험이익이 없습니다. 손해보험은 무슨 보험이라 그랬죠? 자동차 보험 생각하라 그랬죠? 손해보험은 당연히 물건이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 자,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입니다. 볼게요. 여러분, 생명보험 계약은요. 유상계약, 쌍무계약 이렇게 쭉 표에 있는데요. 유상자 옆에 계약자 없죠? 이거 유상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쌍무계약, 분료식 계약, 낙성계약, 부합계약, 사행계약, 선의계약 있습니다. 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상계약 볼게요. 유상 뭐예요? 무상급식 공짜로 급식을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유상은 뭘까요? 금전의 거래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포인트 나갈게요. 자, 금전거래, 뭐 돈에 관련된 얘기 나왔다. 근데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을 찾아라. 돈에 관련된 얘기 나왔다. 금전에 관련된 얘기 나왔다. 그럼 뭐 찾을까요? 유상계약 찾으세요. 유상계약 찾으면 금전에 관련된 거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 유상계약은 뭐냐면 고객은 보험료라는 현금을 내고요.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보험금이라는 현금을 주니까 서로 돈이 오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댓글에 총강의를 해야 돼서 일일이 답변을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강의를 좀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자, 두 번째, 쌍무계약이 뭐냐? 여러분, 쌍방향의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자는 무슨 의무를 가질까요?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보험회사는 어떤 의무가 있겠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의무가 있다라 그래서 이거를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분료식 계약. 이거를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분료식 계약. 자, 요식은 뭐냐? 여러분, 요식 계약은 적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는 거. 근데 보험은 여러분 적어요, 안 적어요? 사인을 해요, 안 해요? 사인하죠. 근데 원래 보험의 원칙은 뭔지 아세요?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험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돼요. 근데 문제는요. 보험은 원래 분료식입니다. 그러니까 구두로도 말로도 원래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대량의 거래가 일어나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증거로 남겨야 되니까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분료식 계약, 적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적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단골로 출제합니다. 생명보험은요. 요식 계약이 특성이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겠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분료식 계약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낙성계약 볼게요. 이 낙자가 뭐냐면 승낙의 낙자예요. 여러분, 계약이 성립할 때는요. 계약자의 청약이 있어야 되고 회사는 승낙해야 됩니다. 그 낙자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한다. 이거를 낙성계약이라고 하죠. 자, 밑에 볼게요. 부합계약. 부합계약 나왔다. 제가 그냥 이거
찍고 넘어가 드릴게요. 여러분, 약관자 나왔다, 부합계약 찍고 넘어가세요. 다 기억하십시오. 약관 나왔다, 부합계약 찍고 넘어갈게요. 왜? 약관을 개개인별로 만들 수 없으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관 나왔다, 부합계약 찍으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합계약에 하나 더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 계약자가, 그러니까 작성자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 약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계약자가 만들었어요? 보험회사가 만들었어요? 보험회사가 만들었겠죠? 그래서 작성자, 보험회사가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죠. 자, 사행계약 볼게요. 사행계약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큰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사행계약 특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의계약 볼게요. 이게 착할 선자입니다. 그래서 선의계약 나왔다, 착한 마음을 요구해야 되고요.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착한 마음을 언제 요구해야 되냐면 계약자들이 계약할 때 저는 과거에 어디가 아팠고요. 지금 현재 어디가 아파요. 이런 거 여러분들 착한 마음으로 잘 고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지해야 되겠죠. 이런 고지를 계약 전에 알린다라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라 그러는데 이 의무를 다하는 거를 선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생명보험의 형체가 있을까요? 형체가 없습니다. 유형의 상품이 아니라 무형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한다면 효과를 바로 느끼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미래지향적 상품이죠. 자, 여러분 볼게요. 보험을 여러분들 과거지향적이에요? 아니죠. 미래지향적이죠. 미래에 발생할 일을 준비하는 거죠. 미래지향적입니다. 세 번째, 장래에 보험사고 발생이고, 지금 당장에는 내가 보험 가입한지 잘 몰라요. 근데 먼 미래에 내가 보험사고가 나면 그때 내가 보험 가입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장기 효용, 장기의 효과, 효과를 느낀다 그래서 장기 효용성 상품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죠. 여러분, 계약은요 절대 계약자의 청약만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계약자의 청약은 계약하는 거예요. 제가 계약하는 거예요. 청약했죠. 근데 문제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낙성 있었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해야 되는데 내일 공부할 거지만 보험회사는 30일 안에 승낙해줘야 됩니다. 이건 내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음 볼까요? 여러분, 생명보험은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뭐 당연한 거겠죠?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뒤에도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다. 이거를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조금 빠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오늘 총정리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낼 거니까요. 혹시나 이게 너무 빨라서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을 볼게요. 여러분, 제가 만일 상품을 만든다고 할게요. 그럼 상품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가 3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기초서류라고 해요. 근데 기초서류가 아닌 것은 찾아라라고 문제를 단골로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울까요?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제가 한 글자씩만 따서 외울게요. 보 이것만 외우세요. 보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다 외우지 마시고요. 기억하세요. 보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답으로 뭘 출제하냐면요. 상품 설명서 이런 거 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기초서류 3가지 뭐요? 보 이렇게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랬죠? 제가 저 보험회사 차렸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신고한다 그랬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죠. 그리고 상품 만들면 어디다 신고한다 그랬죠? 금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금융감독원 이렇게 바꾼다.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주계약 볼까요? 여러분, 주계약이 뭐냐면요. 자동차의 깡통 차량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약은 뭘까요? 하도 많이 들어본 특약은 뭐냐면 특약은 자동차에 붙는 옵션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자동차를 더 튼튼하고 예쁘고 좋게 꾸미는 걸 특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이렇게 됩니다. 주계약은요. 혼자서만 판매할 수 있어요. 주계약은 아주 깡통 차량이니까 혼자서만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썬루프만 살 수 있을까요? 차가 없이? 안 되겠죠. 특약은요, 절대로 특약만으로 계약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계약 없이 특약만 살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된다. 가입할 수 없다. 이거를 시험에 단골로 출제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특약의 종류 볼게요. 특약은요,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해요. 특약은 돈 내는 특약이 있고 돈 안 내는 특약이 있죠. 돈 안 내는 특약은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돈 내는 특약을 먼저 보면 이거는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내 보험의 보장을 좀 폭넓게 갖고 가는 거를 갖고 가려면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야겠죠. 그러면 이런 특약들은 뭐가 있냐? 암 특약, 성인병 특약, 재해사망 특약, 입원 특약, 수술 특약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장을 확대하는 거니까 돈을 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밑에가 좀 더 중요합니다. 볼까요?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공짜 특약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써있지 않지만 제도성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성 특약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4가지. 근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여러분 앞 글자만 외우자고요. 세 번째, 네 번째부터 보면요. 그 다음에 연금 전환 특약, 그 다음에 장애인 보험 전환 특약, 그 다음에 우량치 할인 특약, 선지급 서비스 특약 있죠? 이거 다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장자, 우선. 연장하신 분들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하철에서 양보해드려야겠죠? 연장자, 우선. 이걸 한번 외우고 넘어갈게요. 연장자, 우선. 이렇게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외우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입니다. 여러분, 생명보험 상품은요.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여기 기준이 있어요. 여기 1번 맨 위에 보시면 생명보험 상품은 네가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나눠요. 제가 만약 보험 가입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만일 암보험 가입하면 그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걸까요? 저축성 보험 가입한 걸까요? 당연히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은 뭐냐? 쉽게 생각해 볼게요. 내 몸에 관련된, 내 신체에 관련된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망보험은요? 당연히 제 몸에 관련되니까, 몸에 관련된 거니까 보장성 보험이겠죠. 반대로 제가 연금보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보험을 가입했어요. 그거는 당연히 저축성 보험이죠. 자, 쪽집게 한번 갈게요. 보장성 보험 나왔다. 자,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렵죠. 이거 이해하시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쪽집게 알려드릴게요. 보장성 보험 나왔다. 여러분, 초과하지 않는다로 외우세요. 그럼 시험 문제 맞춥니다. 자, 보장성 보험 나왔다? 초과하지 않아요. 그럼 저축성 보험 나왔다? 초과해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시려면 저축성 보험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제가 살아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제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아야겠죠. 연금은. 다시 제가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받는데 제가 낸 돈보다 적다면 연금보험 누가 가입하겠어요? 자, 제가 보험회사로 살아있을 때 받는 돈이 제가 낸 돈보다 많은 걸 초과한다는 거죠. 초과하면 저축성, 반대로 초과하지 않으면 보장성. 이렇게 외우세요. 차라리 이렇게 아시는 게 문제 푸는 시는데 훨씬 좋아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재산보험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드릴 거고 저축성 보험은 연금보험, 교육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자나 저축자나 교육자 붙었다 보험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자, 두 번째 분류. 자, 주보험의 보험사고가 뭐냐? 그럼 보험사고는 보험사고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생존보험이 뭘까요? 생존보험은 살아있을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다면, 제가 살아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생존보험에 뭐가 있을까요? 저축성보험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연금보험, 교육보험 이런 것들이 생존보험입니다. 살아있을 때 받는 거죠. 그럼 반대로 사망보험은 뭘까요? 제가 죽으면 나오는 보험금이겠죠. 자, 그러면 사망보험은 뭐가 있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신보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종신보험은 뭐냐면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언제 사망해도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우리가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해 줄게요. 예를 들어 60세 안에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해 드릴게요. 이건 정기보험이에요. 80세 안에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해 드릴게요. 이거 정기보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해도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더 비쌉니다. 정기보험이 더 저렴하겠죠. 생사혼합보험은 이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다음 보시면요.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입니다. 분류를 보실 건데 적립금의 운용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시면 여러분들의 그 통장에, 보험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통장을요, 예를 들어 저는 변액 상품을 가입했고 여러분은 일반 상품 가입했어요. 같은 통장에 담아도 될까요? 왜? 변액 상품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통장에 담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각각 다른 통장에 담은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안정적인 건 일반 계정, 그리고 조금 특이한 애들은 특별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은요 좀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생명보험 대부분 상품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고요. 특별 계정을 기억하세요. 이 특별 계정을 물어봅니다. 특별한 바구니, 특별한 통장이에요. 돈을 담는. 이거는 첫 번째 대표적으로 변액보험 있어요. 절대로 같은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됩니다. 얘는. 그리고 연금저축보험도 여기 해당되고요. 퇴직보험,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자산연계형보험 이런 것들 특별계정인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변액보험 특별계정이다. 기억하세요. 연금저축보험 특별계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I 보이시죠? 자산연계형보험도 특별계정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준비금의 이자 적립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납입하시는 보험료는요. 거기다가 이자가 붙어야 될까요? 붙지 않아야 될까요? 당연히 붙어야겠죠. 그래서 준비금의 이자를 어떻게 적립하는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확정금리형. 그럼 뭘까요? 확정적이죠. 이자가 처음 가입할 때 당신에게 제가 끝날 때까지, 보험이 끝날 때까지 3% 드릴게요. 정해놓은 거죠. 이거를 확정금리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금리 연동형 볼게요. 금리 연동형은 뭘까요? 이거는 시장 금리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적립 비율이 변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저축성 보험은 금리 연동형이다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적 배당형 나왔다. 뭐 찾아라? 변액 찾아라. 이거 변액보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변액보험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이 투자 성과는 100% 계약자 책임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계약자 책임이고 원금을 손실당해도 계약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얘기하는 거고 뒤에서 나오니까 이건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산연계형 보험입니다. 자산연계형 보험은요.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이 연계하여서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에는 이 자산연계형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자산연계형은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이 연계하여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거고요. 또 하나 볼게요. 얘는요. 희한하게요. 최저 보증을 1에서 2% 정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액보험은 최저 보증이 일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고 일반 보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변액보험보다 낮다 수익률 그것도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연계형보험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다. 그리고 자산연계형은 아까 일반 계정이었습니까? 특별 계정이었습니까? 특별 계정이었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분류가 너무 많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많이 출제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류를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지급할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 시 사전에 정해지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뭐냐? 정액보험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사망보험 가입했습니다. 저 사망보험 얼마 나가요? 1억 나가요. 이거는 제가 계약할 때 정해진 거죠. 정해진 액수를 보상한다. 정액보험입니다. 반대로 실손보험은 좀 달라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천만 원짜리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아까 1,000만 원어치 부셔졌어요. 그럼 얼마 보상받는 거죠? 1,000만 원 보상받는 거죠. 이거는 미리 정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 나중에 사고가 날 거니까. 그래서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액의 보상이나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의 손실을 실제 손해난 만큼만 1,000만 원이었죠. 아까 보상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볼게요. 자, 보험료 재산정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재산정한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보험료가 바뀌는구나? 여러분, 보험료가 바뀌는 거를 갱신형 보험이라 그러고요. 보험료가 바뀌지 않는 거를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갱신형 보험은 뭐예요? 보험 가입한 다음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요. 연령, 나이가 증가하거나 그 나이가 증가하면 위험률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 위험률을 변경하여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걸 갱신형 보험이라 그러고 가입 이후에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대부분 생명보험 상품은 비갱신형이거든요. 이 비갱신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이거는 짧죠? 잘 보세요. 저해지 환급형 보험. 요즘 보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 가입하신 분들 분명히 요 안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볼게요. 보험료를요. 기존 일반 보험보다 3에서 40% 줄여버리는 겁니다. 줄여버려요. 그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저희가 받아가는 게 해지환급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해지환급금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해지한 해지환급금을 줄이는 대신에 고객님이 납입한 보험료를 확 줄여버리는 거를 저해지. 해지하면 낮은 환급을 받는다 그래서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하죠. 그럼 반대로 조금 더 있게요. 해지하면요. 아예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도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이 무해지 환급형은 중간에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저해지 환급형 보험과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하시면요.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여러분들이랑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상품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상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종신보험 뭐라 그랬습니까?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이거는 사실 기한이 없습니다. 왜? 제가 죽을 때까지니까요. 그래서 보장기간이 평생인 대표적인 사망보험입니다. 여러분, 종신보험은 기간이 길고요. 제가 죽을 때까지고 결국 사망보험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고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요. 사실 이 보험은요. 누구를 위한 보험이냐면 저를 위한 보험은 아니에요. 제가 사망했을 때 제 남은 가족들, 유가족을 위한 생활보장 상품이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소득 수준 및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하고 요즘에 종신보험에다가요. 여러분 되게 특약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빵빵하게 세팅을 많이 해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하다. 다양한 특약 부과로요. 여러 개의 보험 가입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 보험을 가입했어요. 제 사망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제 특약으로 제 자녀 거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통합보험이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꼭 피보험자 한 사람을 위한 보험 계약이 아니라 여기다 자녀 것도 넣을 수 있구나 정도 그냥 기억만 하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교육보험 볼게요. 교육보험은 아까 앞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여러분 교육보험이 보장성 보험일까요? 아니면 저축성 보험일까요? 여러분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입니다. 교육보험 하니까 뭔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제 자녀가 나중에 대학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학비를 주는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학비를 만들려면 뭐 해야 될까요? 저축해야 됩니다. 저축성 보험입니다. 자, 근데 교육보험이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볼게요. 부모가 살아있다면요. 그냥 자녀에게 교육자금 줘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저축성 보험인데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만일 사망하게 되면요. 교육자금과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저축성 보험인데 사망이 왜 있어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자금이나 양육자금을 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빨간색 글씨로 써있죠. 인성 프로그램이나 해외 유학, 진학 상담 서비스가 추가된 상품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주 물어봅니다. 이거 교육보험이에요. 변액형 상품을 같이 혼합해서 판매해요. 뭐 변액교육보험 이렇게 판매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요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육보험 본 적이 많지 않을 겁니다. 판매량은 계속 감소해서 상품들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할게요. 교육보험은 판매량이 좀 감소되고 있다. 자, 어린이보험 볼까요? 어린이보험이나 교육보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교육보험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저축보험이라면 어린이보험은 뭐냐면 내 아이가 다쳤을 때, 내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혀 다르죠? 교육보험과. 그래서 어린이보험을 보시면 각종 질병이나 상해 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안전사고나 청소년 범죄에 노출될 것도 어린이보험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내 아이가 유괴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장해주는 특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파란색 글씨 두 번째 줄 볼게요. 사실 이 어린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망보장 급부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보험은요 절대 사망보장을 넣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험에 사망보험금이 있다고 써있으면 그 상품은 다 잘못된 거예요. 어린이보험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사망보장 급부 설계 불가다. 꼭 기억하세요. 이건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교육보험 성격이 가미된 앞에 아까 나왔던 저축 교육 저축이었죠? 이 저축에 가미된 상품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줄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도 너무 자주 나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보험금 없다 그랬죠. 근데 만일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 아이가 15세 미만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 주냐면 납입보험료 전액. 납입보험료 전액은 뭐예요? 낸돈 전액입니다. 고객님이 낸 돈 전액과 책임준비금은 뭘까요? 기억하세요. 책임준비금은 회사가 준비한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책임준비금. 이 둘 중에 큰 거 주고 계약 끝납니다. 왜?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보장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납입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 꼭 기억하세요.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유니버셜 보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니버셜 보험 나왔다. 유니버셜 너무 어려워요. 그냥 외우세요. 유니버셜은 뭐냐면 추가 납입, 돈을 더 내는 거고요. 중도 인출, 중간에 빼는 겁니다. 보험 가능합니다. 그게. 근데 모든 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유니버셜 보험만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보험 나왔다.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렇지 마세요. 통장의 기능처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하나만 더 알아둘게요. 일반 계정에서 운용한다. 이거로 보세요. 자, 유니버셜 보험 나왔다.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넣었다 뺐다 하는 기능이고요. 그다가 하나 더. 이거 일반 계정이구나. 왜? 유니버셜이라고 영어로 돼 있으니까 대부분 일반이나 특별이라 물어보면 사람들이 특별이라고 찍거든요.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특별 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장애인 보험입니다.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시간이 잘 마지막까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보험 나왔습니다. 장애인 보험은요. 나오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만 장애인일까요? 아닙니다. 정신적 장애도 포함한다. 첫 번째 포인트 나갑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다 장애인이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장애인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통상적인 보험 상품, 일반적인 보험 상품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당신은 장애인이니까 일반 상품 안 받아줄 거예요. 하면 난리 납니다. 안 돼요. 장애인도 일반 상품 가입할 수 있고 장애인 전용 상품 가입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비장애인과 일반 사람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가입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장애인이라고요. 별다른 사유 없이 보험계약 안 받아줄 거예요. 아니면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일반 사람들과 장애인 다 똑같은 심사를 거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장애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심사 과정을 생략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장애인이니까 심사 안 해줄게요. 이건 아니에요. 받는데 일반인이랑 똑같이 한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차별 절대 안 됩니다. 차별하면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몇 년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장애인 전용 보험 볼까요? 장애인 전용 보험은 저렴할까요? 비쌀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애인 전용 보험은요.
일반 보험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기억할게요. 저렴하다. 그리고 장애인 보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장애인 개인 보험은 판매를 하는데요. 장애인 단체 보험은 판매를 못합니다. 장애인 연금 보험은 없어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니에요. 장애인도요. 단체 보험, 연금 보험, 뭐 개인 보험 다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문제 맞출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금 혜택 볼게요. 제가 장애인입니다. 제가 수익자예요. 여러분,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죠. 돈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데 장애인이 만일 수익자면 혜택을 줍니다. 여러분, 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요, 증여세, 내가 받는 증여세, 보험금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증여세, 내가 받은 증여세에 4천만 원까지 비과세 해줍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장애인이 수익자인 경우 얼마까지요? 연간 4천만 원 비과세다. 이거 3천만 원 아닙니다. 4천만 원 기억하세요. 4천만 원 비과세. 그리고 하나 더. 장애인이 여러분들 연간 1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다. 기억하세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고요. 하나 더. 장애인이 아까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장애인이 만일 장애인 보장성 보험 가입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하면요.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1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주거든요. 세액공제를 주는데 이 세액공제를 장애인이 각각 가입하는 경우에 100만 원, 100만 원씩 각각 받을 수 있다. 이게 포인트니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장애인 각각 받을 수 있다. 기억할게요. 다음 볼게요. 자, 연금보험 볼게요. 연금보험은요. 이제 이 부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기억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65세에 연금을 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입한 다음에 연금을 타기 전까지를요. 제1보험기간이라 그래서 위험보장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연금을 타기 65세가 돼서 연금을 타기 시작한 거를 제2보험기간이라 그래서 연금 지급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출제합니다. 1보험기간, 2보험기간도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제가 만일 1보험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보험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쉽게 생각하세요. 연금보험은 그냥 사망보험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뭘 받아야 되죠? 이건 아까 회사가 뭘 준비한다 그랬죠? 책임준비금을 준비한다 그랬죠? 제가 만일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 책임준비금을 받고 계약은 끝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책임준비금. 그리고 우리들이 연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냥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종신연금형. 이건 뭘까요? 종신토록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생존기간,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는 겁니다. 종신연금형 있죠? 확정연금형은 뭘까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저 10년만 받을게요. 저 20년만 받을게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를 확정연금형이라고 합니다. 자, 3번째 볼까요? 상속연금형은 뭘까요? 상속연금형은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연금을 받으려면 이만큼의 제 돈이 있겠죠. 보험회사에 이만큼이란 돈을 쌓아놨는데 제가 살아있을 때는요. 이만큼의 돈에서 이자만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원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만큼의 돈은 나중에 제가 사망하면 제 자녀들한테 상속해주게 됩니다. 상속연금형은 그겁니다. 이자만 받고 저는 나중에 이 원금은 이 큰 덩어리는 나중에 사망하면 제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걸 상속연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죠? 호남연금형은 이 2개 이상이 짬뽕된 걸 호남연금형이라고 합니다. 4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안 써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험은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겠죠. 단,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종신연금형의 연금이 시작된 겁니다. 65세가 돼서 종신연금형이 딱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호남연금형 중에 2개가 짬뽕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종신연금형이 들어있으면 그것도 해지할 수 없어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종신연금형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연금이 개시된 다음부터는 해지할 수 없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밑에 볼게요. 조금 이거 어려운 겁니다. 세제 적격 연금 저축 딱 봐도 용어 어렵죠? 조금만 쉽게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 연간 400만 원까지 세금 혜택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나 연금 가입했는데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데요. 이 상품을 뭐라 그러냐면 세제 적격 연금 저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안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내용들만 물어보니까 요거만 기억할게요. 여러분
최소 납입기간. 원래 이 혜택을 받으려면 납입기간이 있었는데요. 과거는 몇 년이었냐면 10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년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물어봐요. 10년이라고 물어봐요. 지금 10년이다. 납입기간이 10년입니다. 땡! 틀렸죠?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5년만 납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소득세법이고요. 가입 나이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볼게요. 이 회사에 있다가 이 계약을 뚝 떼가지고 다른 회사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제적격 연금저축은요.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납입 한도가 원래 분기 한도였는데 지금 연간 1,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1,800만 원이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공제 방식은 세액공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가 뭡니까? 지금 그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은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소득세법 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5년 1,800만 원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퇴직연금 볼까요? 여러분 남성분들도 여기 들어오셨을 거고요. 여성분들도 들어오실 건데요. 여러분들 만약 회사 다니시면요. 퇴직금이라는 게 있죠. 요즘엔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적립을 많이 하냐면 이 퇴직연금의 방식으로 많이 쌓아놓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이거를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금융회사에다가 우리 것 계좌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퇴직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퇴직연금의 취지가 뭐냐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 다음에요. 근로자가 퇴직하면요. 뭘로 줄까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자, 퇴직연금은요.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2010년부터요. 원래는 이 퇴직연금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어야지만이 퇴직연금에 의무가 있었어요. 5인 이상 되면 무조건 퇴직연금을 해야 됐었는데 기업에서. 근데 지금은 2010년부터요. 5인 이상 단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장 무조건 해야 됩니다. 종업원이 있는 데는 무조건 퇴직연금 가입해야 되고요. 퇴직연금의 종류가 나오죠. 종류는 뭐냐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개인형 IRP가 나오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거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퇴직급여. 퇴직급여가 뭘까요? 제가 나중에 받는 퇴직금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제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거를 확정급여형 DB라고 합니다.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내가 받는 돈이 확정급여형 DB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운영 수익에 따라 변동한다. 그거를 확정기여형 DC라고 합니다. 변동한다. 확정기여형 DC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형 IRP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형 IRP는요.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나 기가입자가 자기부담 추가로 내가 돈을 더 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볼까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자고요. 이 자산관리 계약은요. 이거 보험회사에도 하고요. 다른 증권회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신탁계약은 좀 맡겨놓은 계약이거든요. 보험계약, 신탁계약 다 되고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퇴직연금 나왔다 700만 원만 기억하세요. 다시 퇴직연금 나왔다 금액은 700. 그리고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알아두시면 좋고요. 연금, 일시금 다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퇴직연금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변액보험입니다. 변액보험만 하고 저희 쉬운 시간 할게요. 변액보험만 하고. 자, 변액보험 뭐냐? 자, 여러분들 변액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입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변액보험은 뭐냐? 제 보험금이 매일 변동하는 겁니다. 매일 변동하는데 그럼 매일 변동하려면 어딘가에 투자하는 투자형 상품입니다. 어디 투자할까요? 주식으로 이루어진 펀드에다가 투자합니다.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이거는요. 보험업법과 그리고 아까 법이 하나 있었는데 변액보험 나왔다. 투자법 찾아라 그랬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투자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변액보험 특징을 볼까요?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합니다. 언제 변동한다고요? 매일 변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원금이 깎일 수 있다. 기억하세요. 책임이 누구라 그랬죠? 회사 책임이 아니라 이거는 계약자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보다는 뭘 중시하죠? 당연히 수익성을 중시하고요. 투자 위험은 당연히 계약자가 부담할 거고. 자, 말씀드렸죠? 이거 일반 계정입니까? 특별 계정입니까? 특별 계정이었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엄청 물어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잠깐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예금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언제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경우에. 금융회사가 망했어요.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그냥 망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얼마까지요? 원금과 이자 더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거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하게 써있죠. 단, 특약과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은 보호합니다. 무슨 말이냐? 특약은요, 별도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호를 해주고요.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이 있어요. 그거를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최저보증을 뭐 해주냐? 제가 변액 종신보험 가입했어요. 변액 종신보험이 크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종신보험에 그냥 변액의 요소를 조금 살짝 입혀놓은 거거든요. 자, 제가 변액 종신보험 가입했어요. 근데 제가 월 30만 원 내고요. 제가 사망하면 1억 받는데요. 근데 투자 수익이 너무 안 좋아서 막 보험금이 막 깎이는 겁니다. 근데 보험회사는요, 뭐는 보증해 주냐면 제가 받기로 한 사망보험금 1억은 보장해 줍니다. 그걸 기본 사망보험금이라고 하죠. 이건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반대로 변액 연금보험 가입했어요. 연금이죠, 연금. 제가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아야 되는 보험이죠. 근데 제가 낸 돈이 1억이에요. 1억을 냈어요, 보험회사에. 근데 아이고 보험금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막 투자 수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뭐는 보장해 주냐면 기납입보험이요. 제가 낸 돈 1억은 연금으로 보장합니다. 변액보험의 사망은요, 사망보험금은 보장해주고 변액의 연금은요, 내가 낸 돈은 연금으로 보장해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파란색 글씨 너무너무 물어보는 게 많죠. 해지환급금, 당신이 해지하면 받아가는 돈에 대해서는 최저보증이 안 됩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변액보험은요,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 합격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액보험은요, 손해보험 없어요. 생명보험만 있어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는요,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인데,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변액 종신보험 가입했어요. 30만 원 냈거든요. 그럼 나중에 사망하면 1억 받는다는 약속을 하고 보험 가입했습니다. 그럼 30만 원 전액이 다 특별계정에 투입될까요? 아닙니다. 사업비랑 위험보험료를 뺀 나머지 부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전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투자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만 보고 쉬었다가 갈게요. 그럼 벌써 파트 3를 저희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시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 조금만 더 노력하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볼게요. 변액보험은요. 주계약이 기본보험 계약이 있고요. 변동보험 계약이 있어요. 쉽게 생각할게요. 기본보험 계약은 제가 처음 가입할 때 약속한 계약이고요. 변동보험 계약은 뭘까요? 이게 운용되면서 뭔가 수익을 기록했을 때 제가 정말 더 좀 많이 받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선택특약으로 운용된다. 그래서 특약은 아까 일반 계정이었습니까? 특별 계정이었습니까? 이거 일반 계정입니다. 왜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는데 특약이랑 최저보증 보험금은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특별 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변액의 특약은 일반 계정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변액 종신보험 얘기했네요. 제가 여지껏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 변액 종신보험에서는요.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여러분 변액 종신보험은요. 일반 종신보험으로 한번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변액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일반 종신보험은 변액 종신보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다시 변액 종신은 일반 종신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일반 종신은 변액 종신으로 바꿀 수 없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변액 연금은요. 뭐였습니까?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해준다. 제가 낸 1억 원, 제가 낸 돈은 최저보증해준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위에 있었죠. 변액 종신은 제가 약속한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변액 유니버셜은 뭘까요? 여러분 유니버셜 나왔습니다. 뭐 기억하면 돼요? 추가납입, 중도인출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변액보험은요, 내 보험이 아무래도 매일 변동하다 보니까 언제 알려줘야 될까요? 중간중간에 고객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거를 분기 한 번 이상 계약자에게 당신의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기 1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파트 4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파트 4는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접할 수 있고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재산보험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재산보험이 뭐냐? 재산보험은요, 시험 딱 시작할 때요, 그냥 요 세 글자, 세 개만 딱 기억하세요. 재산보험 나왔다, 시험 문제 푸실 때,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뒷장을 보신 다음에 오른쪽 10문제가 재산보험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오른쪽 10문제를 재산보험인데, 이 재산보험이 딱 시작할 때 요거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재산보험 뭐다? 상해, 질병, 간병이다. 다시 재산보험 뭐다? 상해, 질병, 간병이다. 세 글자, 세 개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재산보험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의부터 볼게요. 재산보험은요, 생명보험의 특징과 손해보험 특징을 같이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제3보험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재산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재산보험은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밑에 볼게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구분한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아예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재산보험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상해, 질병, 간병이다.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재산보험 관련 법규가 또 나오네요. 원래 이렇게 시작할 때 법을 알고 시작하거든요. 제 화면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상법부터 볼게요. 재산보험 상품 및 재산보험은 보험업법에서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산보험 상품이랑 재산보험은 또 보험업법에서 정의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합니다. 상법에서 재산보험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법에는 뭐가 있느냐? 상해보험이랑 질병보험이라는 건 있어요. 상법의 보험편에. 근데 간병보험은 또 없어요.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거는 그냥 숙지, 외우시는 겁니다. 자, 기억할게요. 상법상 재산보험이란 용어 자체는 없다. 다만 상법의 보험편에 상해보험이랑 질병보험이 있는데 간병보험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병보험은 반영되지 않았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업법 말씀드릴게요. 보험업법. 보험업법은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갑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갑니다. 생명보험에 재산보험이 속해 있다. 이렇게 나가요. 절대 아닙니다. 재산보험은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 아예 따로 뚝 떨어져 있는 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재산보험 사업은요. 독립된 재산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가 있어요.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독립된 재산보험회사가 별로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회사 보험 종목을 허가해주고 있다. 무슨 말이냐? 생명보험에서요. 재산보험을 판매하는 거고요. 손해보험에서 재산보험 판매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암보험 있거든요. 뒤에 말씀드릴 건데 암보험은 여러분 생명보험도 팔고 손해보험도 파는 거 당연히 보셨죠? 암보험 다 팝니다. 그래서 이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에서도 팔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팔 수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모집 자격을 볼게요. 모집 자격은요.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일 좀 정리해 드릴 겁니다. 모집 자격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사실 이거 여러분들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시잖아요. 재산보험. 그래서 이거 지금 자격을 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려면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따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거죠.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손해보험은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려면 손해보험협회에다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산보험만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 한 군데만 등록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 양쪽에 다 등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볼게요. 다음 볼게요. 자, 재산보험 특징을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보험 나왔다 기억하세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과 간병보험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독립된 지위를 갖는 상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업법상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은요 같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었죠. 그걸 교차 모집제도라 그랬죠. 자세한 건 내일 설명드릴 겁니다. 교차 모집에 대해서는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단 재산보험업에 대해서는 겸용을 허용하고 있다라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재산보험에 여러분 질병사망특약은 못 넣습니다. 부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주계약에서 파란색 글씨 볼게요. 질병사망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암보험 가입한 적 있으시죠? 자꾸 제가 암보험 얘기하는데 재산보험에 여러분들이 딱 아실만한 딱 가입한 게 뭐냐면 암보험이랑 실손의료비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드는 거거든요. 암보험 딱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암보험이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암 사망은요 주계약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건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 사망은 어디다만 넣을 수 있냐면 특약으로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사망에 관련된 거. 질병으로 사망하는 건 특약으로만 넣을 수 있는데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이랑 이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거를 단골로 출제합니다. 자 볼게요. 생명보험은요 보험 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손해보험은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100세든 뭐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손해보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예요? 80세입니다. 80세로 정해져 있고요. 보험 금액은요. 생명보험도 제한이 없는데 손해보험은 개인당 2억 원까지밖에 부과할 수 없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기 환급금은요. 생명보험 제한이 없지만 손해보험은 낸 돈 이내입니다. 그러면 기억할게요. 손해보험은 몇 세예요? 80세까지 한도. 그리고 그 보험 금액은 2억 원까지 한도. 만기 환급금은 내가 낸 돈 이내. 라고 보시면 됩니다. 80세 기억하시고 2억 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피보험이익입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피보험이익이 뭐였죠? 피보험이익 기억하십시오. 물건값입니다. 물건값이 피보험이익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조금만 더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보험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를 피보험이익이랍니다. 그럼 물건값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요. 어떻게 할까요? 보험회사는 피보험이익을 최고한도로 책임을 주고요. 피보험이익의 최고한도는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건값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글씨 볼게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사고 전에 확정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동차 보험은 원래 얼마예요? 5천만 원 물건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보험 자동차는 얼마짜리예요? 5천만 원 정해져 있는 거죠. 피보험이익은 물건값이고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손해보험은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생명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 표는요 보던 표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비교해드렸죠. 여기에 가운데 빨간색만 볼게요. 자, 빨간색만 볼게요. 생명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었고요. 손해보험 있고 재산보험도 상해, 질병, 간병이니까 사람에 관련된 보험이죠.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이익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채팅창 잠깐 보시면요. 넌센스 퀴즈 저희가 정답자 선착순 올렸는데요. 똑같은 겁니까? 알쏭달쏭 정답자가 아니라 다이소 정답자 넣으셔야 되죠? 네. 알쏭달쏭 정답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내 성함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성함이랑 그다음 전화번호 4자리도 저희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끝나고 남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남겨주셔도 좋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올라왔습니다. 다이소 정답자도 올려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올라온다는 게 채팅창인가요? 아, 채팅창이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희가 지금 넌센스 퀴즈 정답자 올려드렸거든요. 혹시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 답변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세요? 크루님 보이세요? 이거 채팅창? 아, 저 안 보이는데. 아,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저희 PD님 채팅창에서 지금 이게 안 되거든요. 저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분 저희가 책임지고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볼게요.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기록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끝날 때 누구누구인지 호명을 드릴게요. 차라리. 그래서 그분들 크루님 믿습니까? 예, 아멘. 저도 믿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부터 저희가 강의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피보험 이익은 다시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은 없고요. 손해보험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의 묘미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상해보험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상해, 질병, 간병보험 저희가 여러분들 알려드릴 건데요. 상해보험 나오면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상해사고의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상해사고의 요건은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입니다. 자, 다시요. 상해사고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요 전에요. 잠깐. 상해보험 나왔는데 재해보험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 재해보험은요.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보험이고요. 상해보험 말 그대로 그냥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보험. 그러니까 상해보험과 재해보험은 이제부터 같은 보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해보험이 뭐예요? 여러분, 축구하다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등산을 하다 다쳤어요. 물건을 들다가 다쳤어요. 어디 날라온 공에 맞아서 다쳤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이거 다 상해보험 사고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요건의 세 가지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네, 외래성은 뭘까요? 외부 요인입니다. 자, 그 설명드릴 거예요. 급격성부터 볼게요. 여러분, 급격성은요, 빨라야겠죠? 결과의 발생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박해야 됩니다. 예상 불가능해야겠죠? 그래서 신체 허약이나 질병 등은요, 상해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질병 등은요, 당연히 상해가 아니겠죠? 우연성 볼게요. 우연성.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결과가 예견되지 않은 상태여야 됩니다. 예상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외래성 볼게요. 우연해야 되겠죠? 외래성 볼게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 바깥의 요인에 기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랑 싸웠어요. 근데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이거 상해예요? 상해 아니에요? 상해가 아닙니다. 상해가 아니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나중에 드릴게요. 자, 자해행위, 자살, 싸움 이거는요. 상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해, 자살, 싸움 이런 거는 상해 보험사고가 아니다. 자, 근데 상해와 질병의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 단골로 출제되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해 사고가 제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이게 질병이 됐어요. 그럼 이거 보상해 줍니다. 근데 질병이 원인이 돼서 상해로 발전을 했다. 이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이거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상해가 원인이 돼서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상한다. 근데 질병이 원인이 돼서 상해가 발생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보상 제외된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가입 조건을 볼까요? 자, 상해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의 개념 볼까요? 여러분, 상해는 뭐예요? 자, 이제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상해의 개념 볼까요? 상해는요, 몸에 상처를 입히는 부상보다 넓은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납니다. 상해는요,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냅니다.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냥 부상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해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신체적 장애 등도 요 상해에 포함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냥냥님, 혼자서 넘어져서 다치셔도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 궁금하시면 뒤에서 말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자, 가입 조건은요.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은 몇 년일까요? 여러분, 상해보험 그렇게 길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1년 이상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입 연령은요. 여러분, 상해보험은요. 나이가 중요할까요? 직업이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나이가 중요해요? 직업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예를 들어서 다치는 거는 넘어져서 다치는 거는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상해보험은 나이보다 직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입 연령이 일반적인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연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해보험은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해요. 연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위험직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더 중요합니다. 밑에 볼게요. 자세한 거 뒤에 나오니까요. 자, 보장 내용 보면요. 특약으로 질병사망 보장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까 주계약에서 저희가 질병사망 못 낸다 그랬죠? 특약으로 낼 수 있고요. 보장하지 않는 원인에 의하여 사망했다. 자, 이제부터 나올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험 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다. 아까 대표적으로 뭐 있었죠? 연금보험 가입했는데 갑자기 제가 연금 1보험 기간에 제가 사망했어요. 그럼 뭐 준다 그랬죠? 책임준비금 준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해보험 가입했는데 갑자기 제가 암으로 질병으로 사망했어요. 그럼 뭐가 나갈까요? 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이 없잖아요.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준비금이 지급됩니다.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책임준비금 준다.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위험, 비위험 집단 간에 다른 위험률을 적용하기 위해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를 갖습니다. 기억하세요. 오히려 직업이 더 중요합니다. 상품 설계는 단일률, 군단율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해서요. 결국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가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려요. 직업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이제 나왔네요. 직종별 위험 등급이 그럼 뭐예요? 자, 이게 보시면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직업 변경 시 보험료와 보장 범위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직업이 변경돼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가 바뀌겠죠. 자,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되는 직업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기 더 높은 직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는 거죠. 제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좀 안 좋지만 올라갑니다. 반대로 제가 좀 고위험직, 좀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위험직에서 좀 사고가 덜 날 수 있는 직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떨어집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업별 위험 등급은 총 몇 등급으로 나누냐면 5등급으로 나누고요. 1등급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이 가장 위험하다 보시면 되고요. 등급에 따라 3단계 위험률을 차등 적용한다. 5등급 있고요. 그 등급마다 3단계씩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변경,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만약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그거 알려줘야 될까요? 안 알려줘야 될까요? 보험회사 그거 자동으로 알까요? 제가 직업이 바뀐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바뀌거나 증가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 의무를 불이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변경된 직업 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삭감, 그러니까 보험금을 깎는 거예요. 내가 받아갈 보험금을 깎는 거고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를 증액, 더 받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경 사실을 반드시 누구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주변에 잘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그 보험 설계사한테 나 직업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법적 효과가 없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접 알려주셔야 됩니다. 직접 알려줘야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사고가요.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직 그거를 제 직업을 회사한테 알리지 못했어요. 변경된 걸. 근데 사고가 났는데 이게 변경된 직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보험금 전액 지급돼야 됩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고가 났는데 이게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으면 전액 지급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번엔 질병보험입니다. 질병보험을 볼게요. 질병보험은요.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질병보험의 개념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성과 내재성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계속성은 뭐냐? 질병은요, 계속적 장애를 일으켜야 된다. 외우지 마세요. 그래, 계속적인 질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재성입니다. 신체에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해와 달리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질병은 외부적인 요인일까요? 아니에요. 내부적인 요인이겠죠? 자, 여기서 아주 편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상해일까요? 질병일까요?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 자, 물건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었죠? 이건 상해죠. 외래성이 인정되니까. 근데 제가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게 아니라 그냥 노화로 인해 그냥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파요. 이건 상해예요? 질병이에요? 내재성 안에 있잖아요. 이거는 질병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외래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아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일반적인 가입 조건을 볼 겁니다. 상해보험 몇 년이었어요? 1년이었죠? 질병보험 몇 년일까요? 10년 이상입니다. 질병보험이 대체적으로 길죠. 그리고 상해보험은 아까 고연령자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직업이 중요했죠. 근데 질병보험은 직업보다 당연히 연령이 중요하겠죠. 암보험 생각하시면 편해요. 암보험은 나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연령이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 특징 볼까요? 상해보험은요. 주보험의 질병사망 부과가 불가했기 때문에 특약으로 넣었죠. 그리고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 직업이 중요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질병보험, 암보험 생각하세요. 일반 사망 보장 없어요. 특약으로 보장 가능하고요. 연령이 증가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증가되겠죠. 나이가 중요합니다. 직업보다. 그리고 특화된 질병만 보장하는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암보험 중에요. 아주 싼 암보험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암에 몇 가지 암만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암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암만 보장하는 아주 저렴한 상품들도 있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암보험 가입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러면 암보험에 보장이 없을 거잖아요. 얘가. 그러면 뭐 받을까요?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책임준비금이 지급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암보험부터 볼게요. 이제 자주 나오는 거네요.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입니다. 여러분, 암보험은요. 만기환급금의 유무에 따라서요.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구분합니다. 순수보장형은 뭘까요? 여러분,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소멸되는 거를 순수보장형이라고 하고요. 만기환급형은 나중에 다 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낸 돈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가 더 비쌀까요? 만기환급형이 훨씬 더 비쌉니다. 당연히 돈을 돌려받으니까 비싸겠죠? 자, 그리고 밑에 특정한만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 있고요. 고해감과 소해감으로 구분된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은요. 주계약과 특약 형태 모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밑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빨간색 위주로 볼게요. 제자리암이 뭐냐면요. 암이긴 한데 아직 악성으로 번지지 않은 암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소액 낀 암들은요. 암 관련 보험금의 10에서 20%만 지급됩니다. 기억하세요. 제자리암 아직 정말 아주 미비한 암이라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런 암들은요. 암 관련 보험금이 10에서 20% 정도만 지급이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2회 이상 입원했다. 암으로 인해 2회 이상 입원하시면요. 그냥 1회 입원으로 모아 입원일수 합산하더라. 다시 2회 이상 입원했을 때 그냥 1회 입원으로 모아서 입원일수 합산한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험기간이 끝났습니다. 이거 문제 물어봅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됐다. 보장이 사실 끝난 겁니다. 근데 어떤 고객이 계속 입원 중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종료시키지 않고요. 회당 최고 한도일이 남아있다면 그냥 계속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80세인데 80세가 넘어서까지도 이분이 암으로 입원 중이에요. 그러면 그 최고 한도일까지는 계속 보장해두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외가 있어요. 이거 물어봅니다. 암으로 이 암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이거를 암의 치료로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로 이거를 사용했을 경우, 이 보험을 사용했을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 후유증이랑요. 합병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직접 치료받은 것들만 보장해준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면역력 강화 치료, 암 치료 후유증 및 합병증 안 돼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가입하신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여러분들 흔히 실손의료비, 실비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볼게요. 자, 실손보험 볼까요? 실손보험 뭐냐면요,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갔다 왔습니다. 그거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한 보험, 대표적인 보험 중에 하나죠. 이거의 보장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요걸 물어보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에 본인 부담액이 있고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 부담액이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 부담액 더하기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받으니까 아주 촘촘하게 받을 수 있는 보장 상품인 거죠. 의료비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단골로 출제하는 문제 하나. 자, 현재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에 나는 어떤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그 안에 실손의료비 있는데요. 예, 가입 가능했습니다. 예전에는 특약으로 실손의료비를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은요, 특약으로 넣을 수 없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형 상품, 혼자서만 얘 갖고 와야 돼요.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우와, 그러면 의료비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A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 가입하고 B, C, D, E 여러 회사에 가입하면 제가 예를 들어 팔 부러져서 다친 의료비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다 보상하지 않고요. 비례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되는 돈이 300만 원인데 실비가 2개 청구되어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들 최종 한도는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비례보상이라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장 내용은요,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특약 1, 2, 3으로 되어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기본형과 특약 1, 2, 3으로 실손의료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빨간색만 외우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라이프MD를 도전하신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실손의 입원 한도는 5천입니다. 5천만 원이고요. 통원, 병원을 왔다 갔다 거리는 통원은 1일당 30만 원 한도입니다. 요걸 기억하세요. 입원은 5천만 원, 통원은 30만 원.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기부담금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잘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가지고 저희가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병보험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잘 보시면 좋다 말씀을 드릴게요. 간병보험 볼게요. 간병보험 뭘까요?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간병보험이 뭐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간병보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보험이 여기 있어요. 간병보험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한번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이거 답을. 간병보험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김경선님, 그렇죠. 윤영선님, 이주연님, 간병인 보험 맞습니다. 크루님, 그것도 마찬가지로 간병보험입니다. 다들 잘하시네요. 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병보험은 치매보험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간병보험 생각하면 치매보험인데,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면 간병보험이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간병이 필요로 한 상태를 우리가 간병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간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제가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을 때를 보장하는 보험을 흔히 간병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맨 위에 볼까요? 장기 요양 상태가 있고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있고요. 중증 치매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매보험이 이 세 가지나 혹은 이 두 가지나 요것들을 보장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치매보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보험은 그냥 치매보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장기 요양부터 볼까요?
장기 요양은요,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은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치매에 관련된 거겠죠.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에 장기 요양 등급을 1, 2등급 판정받은 사람들을 보장하는 걸 장기 요양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일상생활 중에 굉장히 큰 장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장애 첫 번째 뭐냐면 빨간색 꼭 기억하세요.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입니다. 이동하기를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 근데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동하기를 할 수 없으면서 식사, 화장실 사용, 목욕, 옷 입기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요. 이걸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요. 빨간색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이동하기를 못하는 거는 혼자. 그리고 식사, 화장실 사용, 목욕, 옷 입기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뭐예요? 이걸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증 치매 상태는 뭘까요? 재해나 질병으로 중증 치매가 되고요. 자, 기억하십시오. 보험회사에서 CDR 척도라는 걸 검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3점 이상 되면요. 우리가 중증 치매라 그래서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요양 뭐예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0세 미만자 중에 1, 2등급, 장기 요양 1, 2등급 받은 사람. 일상생활 장애는요.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 화장실 사용, 목욕, 옷 입기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중증 치매는 CDR 점수 3점 이상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계약이나 특약으로 다양하게 보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여러분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고요. 간병보험의 종류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출제하는 건 이걸 출제합니다. 여러분 치매보험이 치매를 보장하는 게 여러분 국가가 먼저 해줬을까요? 보험회사가 먼저 했을까요?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어디가 먼저냐면 보험회사가 먼저 했습니다. 그걸 민영이라고 해요. 민영은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공적은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민영 장기 보험이 200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치매보험 2003년부터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공적, 국가가 한 건 2008년부터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한 거예요? 보험회사가 먼저 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할까요? 공적이 먼저다. 국가가 먼저 했다.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합니다. 기억하세요. 회사가 먼저 판매했습니다. 민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공적부터 볼게요. 공적 장기 간병은요. 2008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로 실시가 됐고요. 요양보험제도로 시행이 됐고요.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0세 미만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등급을 판정한다 했죠. 공적 장기. 이게 국가가 해주는 거고요. 민영은 언제부터요? 2003년 정액보상 형태로 판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판매했냐면 정액으로 했어요. 정해진 액수. 치매 걸리면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판매했고요. 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 지금은 정액과 실손, 같이 실제 손해난 만큼도 보상해주는 게 같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구조에 따라 연금형, 종신보장형, 정기보장형, 특약형으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요. 면책기간이 자주 나옵니다. 볼까요? 면책기간. 면책기간이 뭘까요? 여러분 암보험 가입해본 적 있으세요? 암보험 가입하면요. 며칠 이후에 보장이 시작된다 그랬죠? 90일입니다. 암보험은요. 90일이었죠? 근데 그걸 면책기간이라 그러거든, 저희가. 우리가 간병보험도에 면책기간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면책기간이 며칠이냐면요. 90일입니다. 암보험이랑 똑같네요. 근데 중증 치매보험은요. 2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나야지 보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 90일, 중증 치매 상태 2년. 단, 재해로. 뭔가 사고가 난 거죠. 자동차 사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상태나 중증 치매는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니까 면책기간이 없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치매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매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사 처방 없는 약물 투여로 인한 치매 보장하지 않는다. 정신질환 같은 거 보장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고생 많으신데 야식이라도 보내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소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커피 쿠폰 마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일반적 가입 조건, 이제 간병보험 끝나고요. 이 수업의 마지막이네요. 열심히 마지막까지 한번 볼까요? 일반적 가입 조건이겠죠? 자, 그럼 간병보험은 가입 조건이 뭘까요? 보험기간은 언제예요? 여러분, 간병보험은 대부분 누구를 위한 보험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보험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병보험은 사실 누구를 위한 보험이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를 위한 보험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희를 위한 보험이지 않을까요? 먼 미래의 저희를. 그래서 보험기간은 대부분 종신이죠.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아야겠죠. 간병보험은.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었죠. 여러분, 암보험은 몇 세부터 보장이 아까 된다 그랬죠? 대부분 15세부터 보장이 돼요. 암보험은. 근데 얘는요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30세 이후부터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간병보험은 조금 다르죠. 암보험은 15세부터 가입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요 성인보험을 15세부터 시작하거든요. 15세부터 성인보험을 시작하기 때문에 15세를 보는데 얘는 좀 특이해요. 간병보험은 치매보험은 30세 이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계약이 소멸되는데요. 언제 소멸되느냐? 당연히 보험의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간병연금 수령이 종료되면 연금으로 다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세요. 간병보험에서는요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합니다. 여러분 보험회사는 2003년도부터 치매보험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위험 발생률과 가입 당시의 예상 위험률이 좀 다를 경우에는요. 중간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서 보험료를 조종합니다. 위험률을 조종해요. 쉽게 얘기해서 위험률 변동제도는요. 중간에 보험료가 좀 조종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간병보험이었습니다. 자, 간병보험을 말씀드리면서요. 재산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파트 3와 지금 시간에 파트 4를 공부하신 겁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도 주무셔야 되니까 저녁 일정을 하셔야 되니까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저도 계속 11시, 12시까지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모두 굿나잇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 10시는 정상적으로 라이브가 진행되고 내일 8시에는요. 파트 1, 2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내일 10시 또는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